저희가 세션은 자율 자동차로 했지만 꼭 자율 자동차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통신사,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는 AI 윤리 뭐 이런 측면으로 오늘 자리를 좀 준비를 해주셨고요. 우리 피엘님은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의 석사, 학사 다 이제 나오시고 그다음에 박사까지 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에 계시다가 현재는 SK텔레콤 계시는, 그렇게 오늘 아무튼 현장에 계신 목소리를 발표에 담아서 얘기를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통신을 전공했고 이제 통신을 공부했고 이제 기술을 연구했는데요. AI를 어떻게 좀 의미 있게 또는 이제 윤리적 측면에서도 가치 있게 이제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도입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칼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뭐 이거는 뭐 그 게임 D&D라는 게임에서 나온 건데 보시면은 뭐 햄용, 빵용, 뭐 치즈용, 야채용 뭐 이런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보면은 어떤 이게 칼이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되게 유용하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AI라는 걸 생각했을 때 AI도 어떻게 보면 칼이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AI도 하나의 도구인데 그리고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고 여기 나왔듯이 용도도 뭐 사람의 언어라든가 아니면 뭐 비전이라든가 뭐 그 외에 뭐 센서 데이터도 분석하고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뭐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AI라는 거, 기술이라는 걸 봤을 때 기본적인 생각은 어쨌든 우린 도구로 보고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그 도구지만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굉장히 잘 써야 된다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맹모 삼천 지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혹시 요즘 MZ 세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맹자라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 이제 무덤가에 살았다고 하거든요. 무덤가에 살았더니 맨날 이제 뭐 곡소리만 하고 뭐 제사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맹모 그 어머니께서 안 되겠다. 이사를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이사한 곳이 시장이었습니다. 또 시장을 갔더니 또 시장에서는 이제 뭐 맨날 장사하는 소리 뭐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뭐 이런 것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도 이거에 교육이 안 주겠다. 그래서 그 맹자 어머니가 간 곳이 바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서당 근처로 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애가 공부를 하면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AI랑 어떤 관계냐, 이게 윤리랑 어떤 관계냐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만큼 이제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AI에게 내가 뭐를 입력을 하느냐, 뭐를 가르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얘가 뭐 맨날 곡소리만 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진짜 아주 잘 배워서 제대로 된 데이터를 벌써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되게 훌륭한 성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지금 말씀드린 게 그 두 가지인데 AI라는 거는 어떻게 도구다. 굉장히 유용한 도구죠. 위험한 도구라는 인식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되게 잘 써야 된다. 그리고 잘 쓰는 거에 위해서는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를 좀 이제 일단 먼저 저의 인식을 한번 공유를 좀 드렸습니다. 근데 그럼 왜 AI 윤리가 나왔느냐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제 AI는 왜 다른 기술과 다를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까지 기술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저희는 우리 텔레콤만 해도 2G, 3G, 4G, 5G까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뭐 계속 서비스 계속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유선도 있고 무선도 있고 뭐 미디어도 있고 되게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AI 윤리는 뭐가 다르냐라는 거가 또 이제 하나의 그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다르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다르냐면 그 지금까지 있는 기술들은 이제 인간의 뭐 어떤 뭐랄까요, 뭐 신체적 능력, 물리적 능력 이런 것들에 주로 영향을 미쳤다면 AI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사고, 판단 뭐 그런 영역까지 이제 가기 때문에 더 이제 좀 어려운 문제, 그다음에 이제 윤리에 대한 문제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윤리라는 것은 그 인공지능을 가진 이제 실체들의 특정한 기술 윤리인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 뭐 자율주행 사례로 나왔지만 이제 사람이 이제 판단하는 영역에까지도 이제 기술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윤리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만든 게 SK텔레콤의 이제 추구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성과 이해관계자 함께 공유하고 지킬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 제가 AI 윤리 말씀드렸지만 AI 윤리를 누가 지킬 것이냐, 누구를 위한 윤리란 말이냐라는 거에 대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앞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 이제 만드는 사람들도 또 이제 윤리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공학 윤리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자, 공학에 대한 윤리가 있는 거고, 사용자들도 사실은 사용자에 대한 또 윤리가 또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같이 그 자체로 사용자가 대부분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또 이제 윤리가 필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더 이제 진짜 더 나가서 AI가 진짜 고도화가 된다. 그러면 AI 자체에 뭐 얘가 인격을 부여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법적인 뭐 권리를 부여할 것이냐까지도 나갈 수 있으니까 인공지능 자체에 대해서도 윤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인공지능 윤리의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일단 저희가 먼저 한 거는 우리가 먼저 잘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AI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입장에서 좀 잘 만들어 보자, 잘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AI,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AI 같은 그런 굉장히 이제 그 강력한 도구 또는 위험한 도구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먼저 고민하자. 그래서 AI를 통해서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가치를 정의를 해보자라는 게 이제 저희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표한 AI 추구 가치는 크게 일단 처음에 이제 메인 슬로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7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슬로건 이제 사람 중심의 AI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추구 가치 핵심으로 놨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7가지의 이제 세부 가치로 이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AI 뭐 윤리나 또는 AI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 일단 우리가 먼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한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좀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서문인데요. 사람 중심의 AI 함께 공존하면서 높은 곳을 향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 중심이라는 키워드와 이제 공존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저희는 앞에 말씀드렸지만 AI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도구를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면은 사람을 위해서 이롭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 중심의 AI라는 거 나온 거고, 거기서 첫 번째 지향하는 거는 이제 사회적 가치라는 내용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공공을 위한 그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AI를 이제 경제적 이익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뭐 광고라든가 맞춤형 광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제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나에게 이제 어떤 콘텐츠 추천하는 거, 그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내가 어떤 서비스에 계속 이제 락인 돼 가지고 하나를 보면 다음 걸 계속 보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다음 추천이 맹무 삼천지교를 한번 보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가치는 있지만 경제적 가치는 낮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AI를 의미 있게 또 사회적 가치를 줄 수 있느냐라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 AI라는 거는 SK텔레콤에서 연구 AI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좀 많이 고민해왔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AI.X라는 행사를 통해 가지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때 저희 슬로건이 휴먼 머신 익스피리언스 투게더거든요. 그래서 함께 사람과
기계가 함께 경험하고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올해도 AI.X 행사를 9월 15일에 16일 양일간 진행하고요. 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거의 온라인으로 진행하니까 관심 있으시면 들으시면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AI의 발전이 사실은 굉장히 큰 미국 그죠? 미국에 있는 굉장히 큰 기업들이 이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습니다. 뭐 넷플릭스라든가 뭐 유튜브 아까 뭐 그런 얘기들도 쭉 나왔고 뭐 앞에서 오늘 주제인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제 많이 나왔던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좀 사회에 이롭게 쓰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고요. 그래서 예시적으로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그래서 SK텔레콤이 제공하는 누구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노인분들의 뭐 건강 상태, 건강 정보라든지 뭐 치매 예방을 위한 뭐 두뇌 톡톡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하는 내용이 19년부터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는 KVQA라고 그래가지고 비주얼 퀘션 앤서링 해서 어떤 이제 장면을 주고 거기에 대한 그 이제 문자로서 이제 답을 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셀프 캐스터는 이따가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를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고민에 대한 내용들로 좀 진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무해성, 기술 안정성, 공정성 이런 내용들입니다. 무해성에 대한 내용은 이게 굉장히 이제 지금 아주 중요한 토픽으로 떠오르고 있죠. 특히 여기 뭐 안전 생명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외에 이제 사람에게 되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이제 많이들 보셨겠지만 테이 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자들이 계속 혐오 표현이나 그런 어떤 편향된 내용들을 그 이제 인공지능한테 계속 말을 걸어서 인공지능이 이제 그거를 그대로 학습을 한 거죠. 아까 맹모 삼천지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얘가 잘못 배우니까 이제 잘못 행동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현재 뭐 그 SK텔레콤이 무기를 만들거나 아까 뭐 킬러 로봇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니니까 그렇지만 어떤 이런 혐오 표현이라든가 어떤 뭐 편향된 그런 이제 내용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사회적 가치와 함께 어쨌든 이제 이거 해악을 끼치지 않겠다라는 물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안정성인데요. 이제 안정성이라는 측면이 사실은 통신 사업자한테는 제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뭐 경험해 보시겠지만 사실은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되게 여러 군데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SK텔레콤에서도 티맵 서비스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근데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제공하고 뭐 카카오도 제공하잖아요. 내비게이션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텔레콤이 그 다운되면 제일 많이 욕먹는 게 이제 텔레콤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텔레콤 이제 통신 사업자들은 돈을 되게 많이 받은 애들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그 기대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걸맞게 기술 안정성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AI에 대한 것보다는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비전의 경우에는 인식하는 방법 자체가 사람 눈처럼 인식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CNN 이런 걸 쓴다 그러면은 그 이제 여기 클러스터를 해가지고 이렇게 콘볼루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데이터를 좀 이렇게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습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런 중간에 어떤 노이즈가 들어갈 경우에 전혀 우리 사람 눈에는 구별이 안 되지만 전혀 다르게 인식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원래 팬다인데 어떤 원숭이 종류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 뭐 자율주행에 대한 예제도 나왔지만 뭐 찾아보시면은 그 표지판에다가 약간 이상하게 이렇게 좀 고치면은 그 사람은 이거 뭐 전혀 이상하게 인식하지 않는데 기계는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같이 그 기계 이걸 악용하는 경우에는 그런 이제 안정성 또 이제 그런 성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성 부분에서의 차별인데요. 이건 페어니스 부분인데 다양성의 가치를 되게 훼손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특히 뭐 성별, 종교, 국적, 인종 이렇게 차별에 대한
부분들 고려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법적으로도 몇 가지 이제 차별금지법 뭐 이렇게 나온 종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는 인종차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뭐 남녀 차별, 남녀 문제도 굉장히 요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차별법 뭐 이런 것도 있어서 뭐 장애인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 또는 뭐 요즘 뭐 그 외국인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조금 우리나라만의 좀 다른 형태로 공정성 이슈들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외국 사례이긴 한데요. 구글 사례인데 이 흑인이 들었을 때, 그다음에 이제 백인이 들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아까 뭐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 같이 여기에 대한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손하고 흑인이 들면 총으로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백인이 들면은 총하고 이제 거리 측정기 뭐 이런 걸로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게 왜 그러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맹모 삼천지교를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치 다음을 말씀드리면은 투명성, 사생활 보호, 지속 혁신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투명성을 말씀드리면은 특히 AI 중에서도 특히 요즘 많이 사용하는 딥러닝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라는 거 이제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얘를 내가 그 이제 학습을 시키고 알고리즘 만들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거 자체 기술 자체가 원래 이제 블랙박스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내부 동작을 되게 알기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분들은 얘한테 이거 맡길 수 있느냐,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AI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거부감을 가지거나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물론 이제 AI 알고리즘 중에서 굉장히 투명한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뭐 디시전 트리 뭐 이런 것들은 뭐 그거 자체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요즘 나오는 알고리즘 뭐 딥러닝 이런 건 알기 어렵기 때문에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많은 연구들도 있습니다. 연구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글씨를 알아보는 건데 왼쪽 위에 있는 거는 이제 3으로 인식을 한 거죠. 3. 그다음에 밑에 있는 왼쪽에 있는 건 이제 7번으로 인식을 한 거죠. 그랬을 때 뭐 이제 투명성, 설명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의 알고리즘 뭐냐면 이 두 번째 주죠. CMPP라고 있는 거는 내가 왜 3으로 인식했는지를 이제 그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가 3이. 그다음에 CEMPN이라는 거는 5가 왜 아닌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5가 아닌 거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 핑크색으로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있어야지 5지. 이거 지금 있는 건 3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알고리즘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7도 마찬가지로 왜 7인지가 나오는 이제 그런 그림이 있고 왜 9가 아닌지 이렇게 표시해주는 알고리즘들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투명성 등 설명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기술적으로 많이 이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은 그렇다고 저희가 알고리즘을 다 이제 공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을 다 공개해서 제가 이렇게 학습시켜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죠라고 하더라도 납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인 기술적으로 나오는 알고리즘 부분, 하지만 뭐 그 이제 고객 관점 또는 뭐 어떤 뭐 규제 당국 뭐 이런 쪽에서 원하는 수준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기술적이나 뭐 또 이제 뭐 제도적이나 뭐 그런 뭐 저희 입장에서도 어떤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또 많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데이터라는 거 자체에 그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루다가 바로 이제 그런 경우죠. 그래서 사실 이루다가 뭐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어떤 뭐 주소가 나온다거나 뭐 그런 개인 정보가 나온다는 게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사생활 보호 이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이제 학습 데이터에 개인 정보라든가 중요한 이제 민감한 정보가 들어갔을 때
좀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텔레콤 내에 이제 프라이버시 센터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개인 정보 보호 활동을 해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화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 혁신입니다. 지속 혁신은 그 AI라는 게 굉장히 이제 큰 모델입니다. 그리고 큰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우리나라의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 AI를 학습하기 위한 인프라도 사실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그 이런 노력들을 좀 더 의미 있게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요. 뭐 예시적으로 뭐 세이프 캐스터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그 삼성하고 카카오하고, 이건 뭐 그 비즈니스 협력은 아니고요. 뭐 사회적으로 좀 의미 있는 해보자라고 해서 좀 만들었던 거고, 여기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그 이제 장소를 넣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코로나가 얼마나 좀 안전한지에 대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여기 백스코 맞죠? 예, 백스코 딱 서봤더니 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무튼 이제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AI라는 게 이제 큰 주제이기 때문에 뭐 협력을 해나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뭐 자체적으로는 이거 어나운스한 이후에 뭐 자문단 구성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고, 사내 교육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AI 윤리에 대한 그런 이제 내부 그런 시스템 체계도 만들고, 그런 내용도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간단히 언급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보시는 게 EU의 인공지능 이제 법입니다. 인공지능법 그런 게 있고요. 오른쪽은 이제 국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루다 이후로 이제 많은 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뭐 하나를 그냥 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저희는 되게 관심이 많은 것이, 이제 인공지능, 그러니까 윤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강제 규정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법이 된다는 것은 이게 이제 강제 규정의 이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왼쪽 EU 같은 경우는 제가 전문가 분들의 뭐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거는 인공지능 법이라는 거 최초의 뭐 이런 법의 그런 법제화 노력이라는 거 되게 의미는 있지만, 사실은 유럽 입장에서 그 뭐 옛날에 이제 GDPR 같이 데이터 관련된 것이 있었던 것처럼 그 어떤 이제 EU 자체 시장을 보호하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외국,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쪽을 견제하는 뭐 그런 용도로도 이제 많이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추세 자체가 인공지능 윤리라는 게 그냥 하면 좋고 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 대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규제로서 실제로 잘못하면 처벌도 받고 뭐 그런 이제 걸로도 발전되고 나는 방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고요. 이게 2012년에 나온 저희 SK텔레콤의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을 향합니다, 사람은 꿈꾸고 뭐 기술을 이룹니다, 이런 캠페인을 많이 했었고, 뭐 사람을 향합니다, 뭐 이런 그런 이제 캠페인을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한 10년 전 얘기지만 지금도 이런 그 마인드셋 뭐 이런 건 변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인공지능이 또 많이 다르고 새로운 기술이지만, 이제 근본적으로는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유용한 도구, 하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잘 써야 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사람을 향해야 되고, 그런 이제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선하게 이제 기술이 활용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